안녕하세요. 컨센터블 실장입니다. 앞선 영상에 바로 이어서 11번째 영상입니다. 교육청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제 질문이에요. 우리를 고발하는 게 이게 고발, 제재의 대상이라고 본 건데 과연 그런가? 교육청의 역할과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제 입장, 저희 컨센터블의 입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간단히 정리하면은 도서관 플러스 카페 플러스 약간 PC방인데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와야 하는 그런 공간을 구상했던 거고, 현재의 에이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에이블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다, 말만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게 저희 입장이죠. 근데 그걸 무허가 독서실이라고 보는 게 좀 안타깝다, 답답하다. 컨센터블 이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독서실이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까? 독서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있을 수도 있죠, 어딘가에. 아무튼 교육청의 논리가 있으니까 저희를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고발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일단 학습 장소를 제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는 학습 장소는, 보통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평생학습 뭐라고 할까요? 평생학습 쪽으로, 뭐 저 잘 몰라요.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평생학습 쪽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공통점이라고 치면은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가르칠 사람의 교습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기관인 거예요 교육청이.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예컨대 독서실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그 하나하나 지점 오픈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이제 그 범죄 경력이 있으면 뭐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돼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나 뭐 강사분들 중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이렇게 떠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뭐 그 범죄 이력도 뭐 오래 지나면은 괜찮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더라,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사교육비 제한을 하고 있더라. 그거잖아요. 고액과외 이런 거 잡아내는 거잖아요. 등록하지도 않고 엄청 비싼 금액 받는 거. 회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독서실이 각 그 지역별로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뭐 16만 원, 뭐 20만 원,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상한 금액이 있어서 그 이상 금액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이용료를 받으면은. 그런데 많은 업체가 편법으로 고액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실 사장님들 워낙 많이 만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뭐라고 하나요? 잡아내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잖아요.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그리고 또 뭐 안전, 이제 학생들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거 허가 내주고 이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쪽으로는 또 디테일하게 나눠갈 텐데, 제 입장에서 보기에 일단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않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은퇴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희의 주 고객이고요. 그런데 고3 학생들이 이제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이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고3 학생들을 막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사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왜 막습니까?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받는 겁니다. 다만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받는 거죠. 컨센터블은 무인 운영되기 때문에 교습행위가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자질을 검증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의 50% 수준의, 오히려 그 이하이면 이하이지.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상한선을 하회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뭘 제한하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또한 공부 공간을 제공하면 무조건 독서실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공부에도 우리가 스펙트럼이 있지 않나? 보통 독서실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빡빡공이죠. 장기간 공부하는 거, 고시, 공시. 또 여기서 더 빡빡빡공은 고시죠.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을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런 수요예요. 어쨌든 지금은 공시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내려왔죠. 열공 비슷하게. 그런데 어쨌든 독서실 수요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만 우르르 몰려갔다가 혹은 방학 기간에 우르르 갔다가 빠지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일반인들은 거의 뭐 잘 안 갔어요. 자격증 공부할 때나 가지. 그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도 실제 일반 독서실은 굉장히 적어요. 컨센터블은 많죠. 성인이 왜 많냐, 애초에 이제 빠공 하시는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성이 좀 민감하시죠, 소리에.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컨센터블 컨셉하고 그래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컨센터블은 생활 공부, 그리고 즐겁게 하는 생공 질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서 독서도 그냥 우리가 이 진짜 빡공하면서 소설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요. 난 영어 공부할 거야 미드를 시청할 수도 있고, 나는 무슨 뭐 사회 문화를 뭐 사회 지금 시사 문제 혹은 지금 우리 사회 문제점을 볼래 해서 뭐 저수지 게임 같은, 그 김어준이 만들고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등장한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 다큐, 영화 이런 걸 시청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난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인생이 다 공부 아니야? 다 배우는 게 공부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시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뭐 고시원에서 그냥 숙식을 목적으로, 어디 있죠? 앞선 영상에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고시원에서 살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자고 씻고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려고,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책상입니까? 밥 먹는 사람의 책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고, 그런 분들은 원래 어디에 있냐? 보통 이 파란색 네모는 생활 공부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카페나 도서관을 다니시죠. 일반인들, 특히 직장인 분들이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소서 쓰고 뭐 가볍게 공부하면서도 독서실 다니는 경우 거의 없죠. 너무 조용한 것도 있고 비싸고 또 타이핑 같은 것도 못하니까 컨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컨센터블은 애초에 카페 수요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시는 게 또 사실이죠. 애매한 거죠. 공시도 노량진 가서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집에서 출퇴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는, 편하게, 조금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뭐가 무조건 빡세게 하다고 결과가 잘 나오고 편하게 한다고 안 나옵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편하게 해야지 결과도 좋다라는 주의예요. 컨센터블은 그런 수요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고객님들께 맞춰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께서 막 A, B, C, D, E 막 여러 명을 컴플레인 하시면은 저희는 그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랑 컨셉이 안 맞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독서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리랜서, 작가, 만화가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요. 교수님들도 제가 본 것만 해도 2분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일반 독서실 갑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자소서 작성하러도 오시죠. 멤버십 카페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습장소 제공, 공부를 제공하니까 독서실이니까 문 닫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게 현재 독서실 입장이고요.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0분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